중경부터 시작해 26년간 오직 실력으로 걸어온 경찰 수사 베테랑 백혜룡 경정. 그는 지금 검찰청 수사팀에서 불법 단체와 싸우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30년 가까이 경찰에 헌신한 그를 이토록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을까요? 이 모든 비극은 2023년 그가 파헤치려 했던 마약 게이트에서 시작됩니다. 중국, 말레이시아를 잇는 거대 카르텔. 여기에 인천세관 직원들까지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진실은 거대한 힘에 가로막혔습니다. 소속 경찰서장이 외친 한마디. 용산이 이 사건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실 외압의 수사는 강제 중단. 그는 지구대장으로 좌천되는 보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압의 라인이 바로 관봉권 띠지 실종 사건과 김건희 여사 특검의 핵심 고리와 닿아 있다는 의혹. 공익제보자 탄압의 끝은 어디일까요? 마약 게이트 외압의 전말을 밝힐 백혜룡 시리즈 일부 백혜룡 경정이 아닌 백혜룡 과장일 때 지금 시작합니다. 정의로운 백혜룡 경정님을 응원하고 싶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진실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증인은 2023년 작년입니다. 7월 달에 영등포 경찰서 형사 이과장으로 재직했죠. 네, 그렇습니다. 7월 달에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다국적 마약 밀반입 첩보를 입수하고 8월부터 수사를 해서 많은 사람을 구속했어요. 그렇죠. 네, 그 그렇습니다. 과정에서 인천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고 9월 달에 인천세관이 현장 조사 가서 필요한 연루 의혹에 필요한 사실을 다 확인했죠. 네, 그리고 이 사실은 윤희건 경찰청장에게 보고됐고 윤희건 경찰청장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모 언론사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게 칭찬까지 했는데 그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이 김창수 서장이 우리 백혜룡 과장에게 그 작년 9월 20일 날 지시를 하죠. 뭐라고 지시했습니까? 9월 20일 예정됐던 브리핑을 연기한다. 이 세관 직원이 마약 밀반입에 연루된 사실을 용산이 잘 알고 있다. 또 용산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언론에 보도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모두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네,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면 요 내용은 증인이 공수처에 관련 경찰 공무원들을 고발한 고발장에도 이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까? 적시했습니다. 예, 좋아요. 그러면은 김찬수 서장은 현재 어디 근무합니까? 지금 용산에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에 근무하죠. 정확히 어디서 예, 근무하는지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경찰청장이 마약 수사 잘했다 칭찬했는데 갑자기 경찰서장이 용산에서 다 알고 있다. 심각하게 생각한다. 예정된 브리핑을 연기하자.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서장께서 밤 9시에 그 전화를 주시고 심각한 어투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던 차에 경찰서장께서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소장님, 제 신뢰가 깨지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했더니 소장님이 지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조 서장이 이러한 전화로 지시를 하기 전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조 증상이 뭐였습니까? 9월 18일 날 서울청장께서 이상한 방문을 하십니다. 예. 그 오찬을 했는데요. 우리 증인과 함께 증인이 배석한 상태에서 네, 그렇습니다. 서장과 고창급 과장 몇 분을 모시고 오찬을 했는데 특별한 현황과 주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안에 붙여달라고 계속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 오찬을 했는데 뭐 현안이나 어떤 당부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 시점은
세관의 현장 조사가 마친 이후였죠. 세관의 현장 조사 들어가기 전입니다. 전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브리핑을 9월 22일 날 간사단과 하기로 하고 작성을 지금 하고 서울청에 수사지휘부에 보냈는데 서울청에서 국가수사본부로 보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저한테는 한 7시간 정도 됐는데 9월 22일 날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그 승인을 못 받으니까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던 차에 서장님이 8시 45분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브리핑 안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그건 안 됩니다. 예. 그 이미 간사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 신의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서장님이 15분 후에 다시 전화하셔서 용산 말씀을 하시고 이거 지시다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수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브리핑을 연기한 것도 용산 지시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브리핑 연기하라는 지시하고 그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요건 별개입니다. 서장님이 직접 지시한 것은 브리핑을 연기해라. 브리핑 요겁니다. 연기 지시는 서장. 그리고 용산에서 이 사건을 다 알고 있다. 심각하게 알고 있다는 내용은 용산의 말을 전환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것이죠. 네, 용산에서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다. 아주 안 이렇게, 좋게 보고 있다. 예, 이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게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다. 이 수사에 대해서. 밤중에 전화해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브리핑을 원래 10월 10일 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세관 국정감사 이틀 전 10월 10일 날 브리핑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10월 5일 날 브리핑 브리핑 문서를 작성해서 서울경찰청에 가서 서울경찰청장, 강력계장, 폭력계장, 당시 김창수 영등포 서장과 함께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죠. 그 자리에 영등포 서장은 안 계셨어요. 없었습니까? 네. 그러면 서울청장, 강력계장, 폭력계장 증인이 브리핑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의를 했다 이겁니다. 형사과장, 강력계장, 폭력계장. 폭력계 형사과장. 그러면은 이런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서울청 형사과장이 오락에서 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런 브리핑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늘 형사과장이 불러가지고 브리핑 내용이 뭔지 그래 수기를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였고요. 그러면 증인이 지금 형사 이과장으로 수사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브리핑 문제 가지고 서울청 형사과장의 호출을 받고 가서 이렇게 서로 상의한 사례가 몇 건 있었어요. 직접 가서 협의하고 조율하고 이런 명목으로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었죠. 그 자리에서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일선서에서 보도자료 브리핑을 내는 데 있어서 서울청 형사과장이 오라 해가지고 이렇게 상의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 증인이 방금 증언한 것처럼 본인이 그때 근무할 때까지 처음 있는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이었다.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고 왔습니까?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 회의에 참석했는데 저하고 같이 수행했던 직원이 있었는데 직원은 나가라. 회의장에 못 들어오게 하고 저하고 형사과장, 강력계장, 폭력계장 그리고 사건반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대뜸 이제 저한테 형사과장이 하시는 말씀이 브리핑 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아니 브리핑 하는 것은 지휘부에서 마약 사건 보도자료 열심히 배포하고 홍보 열심히 해서 하라고 지시가 계속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건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당황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세관 그 세관 직원들의 그 공범 행위에 대해서 이 사람들 범죄를 특정을 하려면 이렇게 세워놓고 선면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명 세워놓고 선면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형사과장은 자칭 타칭 형사 전문가였습니다. 이 선면 수사라는 것은 우연히 범죄를 목격한 사람이 범인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혹시라도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엉뚱한 사람이 처벌되면 안 되니까 여러 사람 모아놓고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람을 골라내는 수사기법인데 이것은
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목숨 걸고 마약을 메고 인천공항에 10시간 동안에 이렇게 왔고 그 마약을 맨 그 장소에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피가 터져 가지고 그 고초를 겪으면서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준 그 직원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혐의가 공범이지 그걸 단순하게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증인은 세관 직원이 밀반입에 연루됐다는 내용이 불평에 나오지만 3회에 걸친 요구를 받고 그대로 따랐죠. 네. 그대로 따랐고 그렇습니다. 그날 그러면은 서울청 형사과장 그 자리 회의하면서 10월 12일 발표할 보도 자료에는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내용은 보도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왔죠. 근데 그 다음날 10월 6일 날 오전에 인천세관의 통관 이국장이 증인을 만나러 왔죠. 다시 한번 말씀. 10월 5일 날 10월 10일 발표할 보도 자료에서 인천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내용은 표현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요구에 의해서. 네. 그리고 그 다음날 10월 6일 날 10월 5일 날 그날입니다. 오후에 조병로 경무관한테 전화가 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천세관 직원이 관련된 부분을 빼달라. 같은 기관까지 얘기해봤자 이게 야당 좋은 일밖에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세관 직원에 관련된 부분을 빼달라. 그 요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구를 했고 그 다음 날인 10월 6일 날은 인천세관의 통관 이국장이 증인을 만나러 왔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 만나러 와서 정말로 브리핑에서 세관 관련 부분을 빼기로 했는가 이거 확인을 했죠.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빼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증인은 이미 빼기로 했다. 그러나 백불에서 언론이 물어봤을 때는 이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통관 이국장 이야기가 세관장은 서울경찰청을 들어갔다고 이야기했죠. 관세청장이 지시해서 관세청장. 네, 관세청장 어디 갔다 오던가요? 서울청? 관세청장이 지시해서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음. 인천세관장은 서울청장 출근하기 전에 만나러 가고 예. 통관국장하고 직원들은 백과장 찾아가라.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관세청장은 어디 가셨냐 그냥 예. 물었던 게 그러면 경찰청장이나 국수본부장 만나러 가셨나 그런 취지에서 물어본 건데 답을 안 하고 다른 곳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전방위적으로 노비를 하는 거예요. 통관 이국장은 증인을 만나러 오고 인천세관장은 서울청장을 만나러 오고 관세청장은 그 상이 어딘가를 만나러 갔을 것이다. 제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지금 아니요. 남은 시간을 쓰시죠. 차라리. 예. 추가 질의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3분. 지금 그런데 그날 10월 5일 날 보도 브리핑 그 정리해야 되고 10월 6일까지 제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월 6일 날 통관 이국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통관 세국장이 지나간 뒤에 서울청에서 마약 수사 중단 영등포 경찰 수사팀하고 이 사건을 서울청 마약 수사과로 사건을 이첩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오전에는 이첩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첩하라. 마약 수사과로. 지휘부에서 이첩 결정을 했다. 보내라. 추후에 문서로 통보하겠다. 그런 입장에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사건을 수사를 중단했죠. 할 수가 없습니다. 중단했고 그 다음에 10월 10일 날은 약속대로 공식 보도 브리핑 자료에는 인천세관이 연루됐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백불에서는 그 이야기 했죠. 이미 소문도 나 있었고 저희가 현장 검증을 4번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이 시끄러울 정도였는데 그 모르는 기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공식 보도 자료에는 인천세관을 빠졌지만은
그 다음 10월 10일에는 MBC에서 이걸 보도를 하죠. 어디서부터 보도가 시작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첫 MBC에서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10월 10일 날은 다시 서울청에서 영등포서에서 수사를 그대로 하라고 지시가 내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열흘이 지나서 16일 날 수사를 재개를 합니다. 그러나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지고 질이 멸렬하고 그 뒤로 인천세관 직원을 휴대폰을 압수수색했지만 이미 깡통폰이 돼 있었다. 그 기간에 인천세관 직원들은 증거를 은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 뒤로 증인은 인사조치를 당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사조치를 당하기 전에 조병로 경무관의 징계와 관련해서 조병로 경무관으로부터 본인에게 뭔가 좀 이거 징계 관련해서 증인이 관련 이야기를 할 기회가 된다면은 좀 말을 좋게 해달라 이런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조병로 경무관과는 4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 태도가 워낙 확고했기 때문에 직접 저한테 전화를 하지 않고요. 주변에 제 인맥을 동원해서 저한테 청탁을 했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 청탁이 징계위원회에서 뭔가 진술할 기회가 된다면은 좀 우호적으로 해달라. 여기서 탄원서 써달라는 탄원서 써달라. 거절했죠. 그리고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아니 우선은 뭐 예. 저도 비슷한 제보를 받았는데요. 오늘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애초에 10월 11일 날 보도됐던 건 애초에 9월 중순으로 브리핑을 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영등포 경찰서장이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했고 용산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증인 심정이 어땠습니까? 처음에 경찰서장께서 용산에서 이 사건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보통 괘씸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그러니까 얘기. 현장에서 열심히 의욕을 갖고 원칙을 갖고 수사한 직원들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면서 브리핑까지 연기시킨 것은 분명히 무슨 배경이 있다고 보는데요. 혹시 증인이 생각하시는 그런 배경이라든가 생각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고발장에는 그 내용을 기재를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예, 않겠습니다. 입장을 이해하고요. 그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이 아까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김찬수 총경입니다. 그분은 올해 초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로 파견을 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용산에서 근무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의 그 용산 언급했던 거하고 용산 대통령실로 파견 간 거하고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까? 연관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월 6일, 작년 10월 6일 증인은 서울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하라는 결정을 통보받은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구두로 하니까 문서로 보내달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예, 문서로 해달 항의를 했었고, 그 후에, 며칠 후에 사건 이첩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카톡으로 받은 것이 사실입니까? 그 과정을 설명을 좀 네. 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또 설명 더 해주십시오. 10월 6일 날 오전에 세관하고 서울청하고 거의 번갈아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네. 오전에는 사건 이첩 결정을 지휘부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 팀장들하고 왔던 폭력계장하고 배석한 직원이 2명 있었는데 폭력계장하고 다툼이 많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그 서울청장 명령이 위법하니까 따르지 않겠다라는 팀장의 저항이 있었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사건이 싸움이 커질 것 같아서 만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명하겠다, 따르겠다 대신 공문으로 보내주고 네. 이 브리핑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브리핑이 붕 떠 있는데 내가 권한도 없는데 브리핑 못하겠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폭력계장이 그거 우리 서울청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과장님이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다툼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생략하고요. 서울청장 폭력계장이 귀가하는데 따라가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저항하는 모습 보였다고 청장님께 말씀드리지 말아달라. 저는 제 부서에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불이익 받을까 좀 걱정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떠나고 나서 17시 30분에 전화가 와서 서울청장 이첩 결정이 떨어졌다. 이렇게 통보를 해줍니다. 물론 그 전에 사전적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어떠냐, 분위기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수명하겠다. 대신 공문을 빨리 보내달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기자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브리핑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그 브리핑이 굉장히 성황리에 잘 됐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사건 내용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기자분들이 계속 100%에서 가지 않고 브리핑이 11시부터 시작했는데 정식 브리핑은 12시 정도에 끝났는데 2시간 동안 떠나지 않고 계속 질의를 합니다. 그때 이제 세관 얘기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사건이 커지니까 이제 서울청에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돌려주려고 회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0월 10일이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휘라인도 아닌 조병로 당시 서울청 세관안전부장이 수차례 전화를 걸어서 세관 수사 내역을 보도에서 빼라. 이게 요구를 수차례 했죠. 그 조병로 저는 경무한테서 전화한 것은 10월 5일 네네네. 한 번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관세청으로부터도 청탁을 받은 바 있습니까? 수사 관련해서? 관세청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것은 그 통관국장으로부터 계속해서 청탁을 받았습니다. 증인은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수사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성 인사로 저는 좌천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마약 수사 외압 사건은 조 경무관 개인의 위법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증인의 진술로 보면 대통령실, 경찰 고위 간부, 관세청, 검찰 등에서 전방위적 수사 외압이 이루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증인과 참고인을 더 채택을 해서 행안위 차원에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잘한 사람들은 상을 받고 잘못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도록 이런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추진해 주십시오.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네. 정춘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브리핑 내용이 아주 좋았다라고 표현하시는데 그 내용이 어떤 상황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브리핑 내용이 좋았던 게 아니고요. 저희 그 전담팀에서 활동했던 범인 검거 그 영상이라든지 마약 필로폰을 국민들 앞에 이렇게 나무 도마에 화물에 있는 필로폰을 꺼내어 그 유통하는 그런 장면들, 그다음에 특별하게 또 말레이시아 조직이 국내에 거점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유통했던 그런 내용들이 기자분들의 관심을 사기에 충분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 증인이 계속 서울청장 하시는데 서울청장 구체적 성함이 누구십니까? 김광호 서울청장이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인천세관 직원 연루 의혹 마약 조직 수사 관련돼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11월 15일 언론 보도 하루 전에 백혜룡 증인에게 전화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네, 보시면 언론 보도 나면 이 기회마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서 다급한 심정으로, 그리고 과장님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겠다. 고립무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영등포 서장 출신 아닙니까? 라고 하셨어요. 네. 이 내용들 보면 본인 스스로의 행위가 증인의 승진을 가로막을,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만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판단 하신 거 맞습니까? 그 당시 영등포 형사과장은 오해를 크게 하고 있었고 오해한 상태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언론 보도 나는 것을 취소하겠다는 아니 마음으로 징계를 받을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셨습니까 당시에? 저는 영등포 형사과장이 크게 오해한 상태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언론 보도 나는 것을 취소하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근데 사실이 부탁을 아닌 했는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증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본인을 이제 모함하고 있는 건데, 그런 사람에게
정말 과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상식적이진 않잖아요. 그 당시 영등포 형사과장은 너무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고 오해가 사실이 아닌 있다는 내용이 것은 언론보다 증인의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이 내용을 보면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오해를 풀기 위한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뭐 인맥을 만들어서 승진시켜주겠다라는 회유를 하는 것처럼으로 보여요. 그때 영등포 형사과장은 저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한 사람한테 이렇게 열심히 뛰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언론 보도 거짓을 바로 자료를 잡으셔야지. 그때 사정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언론 보도 네, 직전 오후 6시였습니다. 정리해 너무나 보겠습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이종호 전화했습니다. 씨가 증인의 승진을 언급한 녹취록이 보도된 직후에 증인이 하필 핸드폰을 교체를 했어요. 두 번째는 증인과 다소 이례적일 정도로 함께 오랜 기간 근무하고 있는 아주 각별한 부하 직원 채무 경위가 하필 이종호 전 대표의 단톡방 멤버였고요. 이종호 씨는 하필 증인의 이름을 콕 집어서 별 2개 다는 거 전화가 오는데 별 2개 달아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수사외압 논란과 관련돼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경로를 해서 감찰받고 징계심사까지 갔는데 중앙징계위원회는 증인에 대해서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도 아니고 불문으로 결정했어요. 이 더 높은 자리로 승진시켜 증인의 그 지위를 이용하고 싶었던 이종호 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는 징계위원회에서 성실히 임했고 의견서도 제출했고 변호사 입회하에 성실히 소명했습니다. 네, 더불어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종호 씨 그 녹취록에 보면 별 2개 다는 거 전화가 오는데 별 2개 달아줄 것 같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별 2개 다는 거 전화가 오는데라는 그 전화 본인입니까? 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승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전화를 이종호 씨한테 할 만한 사람이? 모릅니다. 본인의 승진에 대해서 전화를 할 만한 사람 누군지 모르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나중에 다 수사를 통해서 발표자 할 것입니다. 아직 좀 남았는데 나중에 다 돌고 대부 총질이 시간으로 한 번 더 쓰겠습니다. 네, 네. 2023년 10월에 영등포 경찰서 마약 수사팀에 전화를 2번 했잖아요. 아닙니다.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까? 네. 그 백경정과는 원래 개인적으로 아시는 관계인가요? 아니면 업무 연관성 있는 건가요? 그때 형사과에는 2번 했습니다. 수사 개장하고 그러니까 형사과장. 백경정하고는 어떻게 딱 한 번 했습니다. 백경정과- 모르는 관계입니다. 업무 연관성 있나요? 업무 연관성 없습니다. 왜 전화했나요? 인천공항 세관장이 국감 대비 차원에서 언론 브리핑 내용 중에 세관 직원 언급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고강효 요청이 왔습니다. 고강효 관세청장이 대학교 선배신가요? 저는 모릅니다. 지금 대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지금 여기 증인. 저요. 예.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습니다. 고강효 관세청장이 서울대 경제학과 아닌가요? 그런 걸 알고 있는데 대학교 선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잘 모릅니다. 그 두 분과 통화를 했죠? 통화한 적 없습니다. 통화한 적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영등포 경찰서에 그 전화하기 전에 누구랑 상의를 하고 전화하신 겁니까? 혼자 그냥 아까 판단해서 전화.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인천공항 세관장이 네. 국감 대비를 위해서 언론 브리핑 내용 중에 세관 직원 언급 여부만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그래서- 증인이 전화한 게 외압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 당시 그 영등포 형사과장은 상세히 저에게 설명을 했고 제가 전화를 할 때에도 아니 경정에게 전화했을 때는 외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본인은 외압이라고 아까 증인께서 백경정은 외압이라고 느꼈다고 일선서 형사과장과 서울청 생안부장의 관계는 인사권이나 업무 지휘권이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시다시피 업무 연관성도 사적 관계도 없는데 경무관님이 수사팀에 전화한 겁니다. 그리고 수사 내용을 언급하고 그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다가 실패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종호 씨가 또 그 당시에 공교롭게도 이 경무관님의 승진을 언급했고 그 카톡방에서 이후 이제 경찰 감찰 그리고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 캐보되었던 조 경무관을 불문 처리를 받아 권력으로 또 비호받지 않았냐라는 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에게 말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예, 잠깐만요. 좀 더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그 후보자께서는 서울청장 취임에 여러 번 기강회의를 질책하고 의무 위반 예방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장이 임명된다면 모두가 공감하는 법 질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백경정에 대한
인사 발령과 경고, 누가 보기에도 국민이 보기에도 보복성 자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의원님, 제가 만약에 우리 백 과장에 대해서 보복성 인사를 하려고 했으면 상반기 정기 인사에 전체적인 인사에서 묻혀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수사부장이 건의하기를 지금 그 계속 진행 중인 사건이 있고 중요 사건이니까 이것은 1년이 지나서 인사 대상이 됐지만 계속 수사를 하게끔 맡겨두는 게 좋겠다 이런 건의를 받고 제가 그 수용을 해서 맡겨놨던 겁니다. 그런데 예. 조병로 법무관이 이종호 라인이라는 건 알고 계셨어요? 조병로 경무관은 저 경정 때부터 아는 사이지만 그 이종호 씨 이야기는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조병로 경무관하고 저하고 그리고 오래전부터 알지만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연락하고 그런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네. 개인적 인연을 가지고서 그 계급이 낮은 사람한테 전화를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당시 그 업무 협조가 들어왔을 때 홍보라든지 수사든지 소관 기능한테 전달해서 조치했으면 했어야 되는데 제가 직접 전화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저는 말씀드렸듯이 조병로 경무관과 백혜련 경정과의 관계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관계기관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협조를 공안경찰 단장을 하셨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또 세관에서도 오래 근무하셨고 하는 그런 인연으로 해서 했다는 저는 불찰은 분명히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기관 간의 업무 협조의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코 위압이 아니었고 제가 말씀만 드리면 조금 부연 설명해도 들른지요. 예. 네, 제가 전화 통화하고 나서 저는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 형사 과장은 통화 당시에 이미 서울청과 협의를 완료했다. 그리고 세관 언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언론 브리핑이 나오면 기자들에게 언급할 수 있다라고 상세히 저한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위압이라면 그렇게 상세히 설명해줬습니까? 또 하나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9일이 지나서 토요일 오후에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받아보니까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전화를 받아보니까 큰 오해를 하고 있었고 녹취 의도와 유도 질문을 저한테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들어가 주십시오. 네. 근데 여기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인사청문회장입니다. 이거는 우리 후보자님 지금 말씀하셨던 이 전화를 주고받을 때 우리 후보자님은 어떤 직위에 계셨죠? 저는 경찰청 차장이었습니다. 예,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영향을 주거나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자리에 계셨습니까? 그 수사와 관련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 관할하고 경찰청 차장은 수사 분야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누차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인사청문회에 우리 청장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이런 거를 검증하는데 조금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백혜련 경정을 결국 강서하구 지구대장으로 발령을 내셨지 않습니까? 예. 이거에 대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자천성 인사입니까? 자천성 인사로 볼 수 있습니다. 자천 인사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가지는 사건이어서 서울청에서 집중수사 지휘 사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집중수사 지휘 사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면 관련된 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백 과장은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보고 없이 몇 차례 공보 규칙을 위반한 일이 있었고 특히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불청구를 했습니다. 그럼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고검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보내서 심의를 받아보는 것이 불복 절차로 법정 절차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서울청에 보고 없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조경무관과 우리 백경정관의 그 통화와 관련돼 있는 내용 외압이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징계가 된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후보자님은 조경무관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병노 경무관의 불문 의결을 징계 요구를 서울청에서 했습니까? 그 경무관에 대한 징계 요구는 경찰청장 권한입니다. 경찰청을 불문 의결이 조금 제가 생각해도 불합리 좀 예외적이다라는 제가 일부만 더 쓰겠습니다. 예, 불문 의결이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기관에서 징계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문 의견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좀 이례적인 것은 맞습니다.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는데 이게 국민들이 우리 중앙징계위원회 자체를 이게 문제가 있다. 외압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기관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징계위원회라는 게 사실 징계 요구를 우리가 해보면 정말 아무런 거기는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법학자, 변호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누가 거기에 압력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더군다나 인적 구성 자체도 풀제로 운영돼서 뽑혀서 나오는 하루 전에 뽑혀서 나오는 이런 인력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게 통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걸 갖다가 저는 국민들한테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도 그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하루 전에 개별적으로 통보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 징계위원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외압이 있어서 그 불문이 붙였다. 이거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